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창의적 문제 해결의 신현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보색을 했어요. 오늘은 색상환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니죠. 해본다기보다는 이번 과제는 색상환은 이거는 좀 여러분 자유의사에 맡겨둘게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 보색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인식했을까요? 원색, 그 물감에서 만들어지는, 그 물감이 이제 석유 화학 제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100%의 원색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색을 그대로 쓰면 원색이 돼요. 근데 원색의 그 보색끼리, 예를 들어 뭐 노랑의 보색은 보라색이죠. 노랑의 원색과 보라의 원색을 한 화면에 칠했다 봅시다. 굉장히 유치와 찬란한 그런 색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도 눈에 많이 띄죠. 간판 같은 거 보면 원색적으로 좀 틸라고 그런 그냥 유치찬란하게 나오는 그런 도시들이 있긴 있는데요. 거기서 그 각각의 원색에 반대되는 보색을 조금만 섞어도 두 색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색의 개념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 물론 어떤 조형적 요소의 아름다움, 미적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보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원색적인 거를 좀 더 거기에 이제 어떤 보색적으로 섞어준다는 얘기 아주 좋은 얘기죠, 사실은. 음,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요소가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들은 주로 그런 원색적으로 나올 때 발생을 하죠. 원색적으로 나온다는 건 자기만의 색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만의 색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색이 틀렸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각적 사고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찾아내는 거죠. 원색적인 것과 거기에 서로 조금씩 조화로울 수 있는 보색적인 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게 이제 지나기로 했던 거예요. 자, 이번 주는 마지막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기말고사는 이제 PPT로 그간 여러분이 작업했던 거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기말고사 과제란에 올려주는 겁니다. 21일까지죠. 다시 한번 어, 뭐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지막 색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색상환이라는 건 색의 3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죠. 원색이라는 거는 다른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없는 아주 순수한 원색을 말해요. 그래서 빨강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라는 빨강과 파랑을 합치면 보라가 되잖아요.
근데 요 빨강은 반드시 있어. 삼원색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색을 만들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빨강에서부터 노랑, 노랑에서부터 파랑, 파랑부터 빨강으로 이렇게 가는 색상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채도의 개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기는 뭐 잘 그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성적에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매우 잘했어. 그래서 엑스트라 크레딧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저기 A 플러스예요. 그래서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는가를 좀 더 섬세하게 체험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워크 이 실기 작업은 안 하지만 눈으로 찾아내는 거죠. 자, 이거보다 먼저 색상환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이게 뭐 색상 삼원색이 있죠. 빨강, 노랑, 파랑. 요게 이제 색의 삼원색인데 가운데가 하얀 거 보니까 색의 삼원색을 합치면 하얗게 되는 건 빛이에요. 빛의 색이에요. 빛도 색이 있잖아요. 근데 물감의 삼원색을 합치면 그거는 물질이기 되기 때문에 색이 더해져서 검정색이 됩니다. 이건 빛의 삼원색을 물감으로 칠해 놓은 거네요. 자, 여기에서 빨강하고 파랑을 합치면 이렇게 보라색이 되고, 파랑과 노랑을 합치면 요거 좀 뭐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너무 파랑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중간색이 아닙니다. 파랑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란색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중간색입니다. 다음에 요거 노랑에서 빨강을 합치면 요것도 조금 빨강색이 좀 덜 들어갔네요. 붉은색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주황색이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단계의 중간색이 또 있네요. 주황색과 빨강색을 합치면 주홍색. 빨강색이 좀 더 들어간 주황색을 주홍색이라고 그러죠. 또 여기서 보라색과 파랑색의 짙은 보라, 또 초록색과 노란색에 합치면 이제 연두. 요 세 번째 단계의 중간색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뭘 좀 더 섞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물감을 좀 더 섞었을까요? 요거는 흰색과 검정색. 바깥으로 갈수록 흰색의 비율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아마 뭐 내가 보기에 요거는 요 주황색과 짙은 보라를 합친 거에 검정색과 흰색을 좀 섞은 그 중간색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가죠. 여기 조금 튀네요. 그죠? 여긴 좀 너무 안 튀고 여긴 좀 튀어요. 요거 정도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색이 좀 더, 어, 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것도 너무 튀었어요. 그 얘기는, 근데 이것도 너무 튀었죠. 무슨 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검정색 부분, 채도에 있어서 요 검정색 부분이 좀 없어요. 그리고 요거에 색상환에서 좀 너무 튄 거죠. 요거는 좀 덜 튀었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섬세한 색을 구분할 줄 알 때 그런 것을 시각 훈련이라고 해요. 좀 더 볼까요? 음, 여기는 좀 더 흰색을 조금 더 섞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여기서 여기 부분은 좀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좀 더 요 두 단계가 좀 튀어간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도 많이 튀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일 좀 튀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검정색이 좀 모자랐고 요 부분을 뺀다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에 가는 요 부분이 여기에 무슨 검정색이 좀 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요 색이 너무 튀었어요. 어. 여기 붉은색보다는 여기에 좀 더 그린 녹색이 좀 더 들어가면 요게 덜 튀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좀 더 그린색이 좀 들어갔으면 음 요 부분은 약간 붉은색이 좀 더 글쎄요. 들어간다면 음 고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고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 중에 이 색상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큰 일을 차지해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있다면 팀으로 해서 음 색으로 인제 공동 작업을 해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자기 영역만 딱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구 다니면서 망쳐 놓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나중에 색으로 잘 섞어 가면서 조화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읽어내는 게 그 문제 해결 방법이죠. 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보색이죠. 파랑의 보색은 지금 이 3원 그러니까는 색상환 단계에서 인제 파랑의 보색, 주황. 이제 여기서는 색상환에서의 보색은 이게 인제 주황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파랑의 보색이 주황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걸까요? 요게 인제 원색 단계 1 단계라면 여기는 검정색을 좀 섞은 거고요. 요 보색 단계에 흰색을 좀 더 넣고 여기는 더 많이 넣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제법 검정색의 비율이 요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갔죠. 밝아졌으니까. 자, 여기서 잘못된 부분 보이죠? 요 파랑의 원색에서 쪼끔만 보라색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아니 주황색을 넣어야 되는데 많이 안 넣은 거죠. 너무 튀었어요. 예, 여기도 좀 튀었어요. 주황색을 넣어 가면서 이제 가운데가 약간 이게 근데 물감이 좋아야죠. 검정색이 나와야 돼요. 거무튀튀한. 아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색. 파랑도 아니고 주황도 아닌 색. 이런 색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주황이 들어갔어야 되죠,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인 것들을 보는 거. 자세히 보고 천천히 보고 이제 이런 것을 어 익숙해질 때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려보면 훨씬 더 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려보면. 그리고 시각화가 돼요. 그려보면. 문제를 그려보면 시각화한다는 건 시각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인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그렇게 시각화를 해 보고, 시각화는 반드시 어떤 이미지네이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 그 창조성이 창조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조적 문제 해결에는 우리는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훈련을 해 보았는데요.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은 해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시각적 사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중간고사 때 그림으로 그려봤잖아요. 시각화 해봤잖아요. 큰 문제 없었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팀별 어떤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협동 작업을 해보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말고사가 남아있네요. 기말고사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파워포인트로 해서 사진을 찍든가 스캔을 해서 파워포인트에 입력을 해가지고 저널로 한두 마디씩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첨가해서 기말고사 제출란에 제출하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공지사항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기말고사를 요점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만 인사할게요. 좋은 아니죠. 여름방학이 남아있네요. 여름방학 보내고 행운을 빌어요.